소화기 문제 해결의 초점은 어떻게든 피를 좀 돌리겠다. 전부 다 맥이 긴장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나 위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딱 느껴져요. 실질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져서 소화 능력이 떨어졌는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소화 안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 불편하니까 당장 위산을 좀 차단을 하면 속이 편해지기 때문에 위산 차단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위장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부류예요. 이걸 잘 벗어나질 않습니다. 위가 빵빵하면서 만져보면 좀 딱딱하고 굳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 더부룩하면서 뭔가 위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 것 같고 묵직하고 음식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위가 안 움직인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위 근육이 무기력해졌다, 안 움직인다, 소화액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세 번째, 이것도 은근히 많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소화제 처방을 하고 당장은 좀 해결이 되니까 다음에 또 소화제 처방을 받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젊을 때야 가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니까 한 번씩 소화제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당장 그게 오래 가서 몸이 입는 피해도 있으니까 빨리 해결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증상들이 만성화가 되고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늘 만성적으로 모든 식사에서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체하면 며칠 가고 그게 한 달에 몇 번을 발생을 한다, 이 정도 되면 소화제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소화제가 어떤 원리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첫 번째, 소화효소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음식의 덩어리를 효소를 이용해서 빠르게 분해를 하는 방법.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온다는 전제가 있겠죠. 두 번째, 위장간 운동제. 위가 멈춰 있으니까 근육을 움직여서 어쨌거나 위에 고인 음식을 빼내겠다 하는 목적이겠죠. 세 번째, 위산이 문제야. 위산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위가 자꾸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은 위산 차단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섞어서 처방을 하긴 하지만 소화기 문제 처방의 95%는 위산 차단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산 차단제가 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건 환자들이 직접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위가 덩어리져 있어요, 굳어 있어요, 빵빵해요, 더부룩해요.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진찰을 할 때 복진을 해봅니다. 아프다 하는 부위, 불편하다 하는 부위를 만져봐요. 그러면 그 부위 딱딱하게 굳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뼈도 아닌데 정말 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나 복부에는 뼈가 없어요. 근육이고 장기인데 그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실제 모든 장기들은 기능이 떨어지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간경화, 폐섬유화, 심비대, 근육형 장기들은 전부 다 근육이 경직이 되고 딱딱해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위장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위는 3배에서 5배 늘어나야 돼요. 조그맣게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정말 심하게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냥 뭐 배부르네 정도지 이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왜? 많은 음식이 들어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위는 일단 딱딱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딱딱해졌다라는 것은 신축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고 음식이 들어있는 그 순간은 계속 고통스러워요. 왜?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안 되니까, 연동 운동이 안 되니까 오래 머무르고, 그러면 그 포만감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가고 몸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에너지 자원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됨과 동시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따라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들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컨디션이 떨어졌네라고 인지하고 힘드니까 처방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소화제 처방이나 위산 차단제를 이때도 쓰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 자체가 위 근육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받아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능력, 그리고 신축성을 가지는 그 상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위에 혈액을 넣어주는 그 방법만이 먹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후에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줄어들어서 연동 운동이 안 되니까 덩어리진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씹어서 그 조그만 연동 운동을 해도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에 걸어서 어떻게든 전신순환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전신순환을 돌리면 위도 그 혜택을 받아요. 피가 더 들어가면 딱딱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그제서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장이 딱딱하다, 식후에 음식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다, 덩어리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그게 좀 풀릴 때까지 걸어주면 됩니다. 얼마까지 걸어줘야 되냐? 그런 분들이 걸어보면 안 움직이던 위가 어느 순간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트림이 올라옵니다. 우리 애기들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애기가 우유 먹고 트림 안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 그 안에 멈춰있는 음식들은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공기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식후에 트림 나올 때까지 걸어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점점점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굳어 있다,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된다, 한방에서는 이런 걸 위가 굳어 있다, 담적이다, 담과 적체가 있고 안 좋은 물질들이 위장 근육의 담의 형태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 치료적인 해결 방법은 어쨌거나 위장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게만 해주면 좋은 피가 들어가고 거기에 적체되어 있던 나쁜 피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위가 야들야들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혈류를 위장이 잘 받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똑같아요. 식후에 걷는 거나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하는 거나 결국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피를 잘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최종적으로 언제 해결이 됐나 인지를 하냐면 이게 부드러워졌을 때 해결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장이 너무 무력하고 소화액도 정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앞에 담적, 굳어있는 형태와는 좀 다른데 좀 무력하고 흐느적거려요. 복진을 해보면 이게 만져보면 물소리가 나요. 위장이 너무 얇아서 위장 안에 소화 안 된 형태의 이 미즙 자체가 물처럼 되어 있는데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을 먹으면 빠른 사람들은 10분, 좀 느려도 30분 내에 위장에서 수분은 따로 빼냅니다. 밥이랑 물이랑 같이 먹어도. 그만큼 물은 그냥 스루패스예요. 지나가는 형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가 무력하고 위 근육이 너무 얇아진 사람들은 물이 됐는데도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무력, 위하수, 위 근육이 얇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 두툼한 위벽이 있는 게 아니라 얇은 가죽 혹은 비닐의 형태로 이렇게 자꾸 주름이 가요. 복진으로도 100% 확인이 됩니다. 흔들어 보면 물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체형도 백가죽이 얇아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었거나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 위에 몇 시간을 지체를 하면서 거기서 영양분이 다 파괴가 되니까 좋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리고 좋은 혈액을 좀 못 만들어내요. 영양이 좀 부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산도 되게 묽은 위산이 나오고 소화액도 묽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 먹고 좋은 소화액을 만들어내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들도 위산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쓰린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쓰리구나, 위산을 차단하자, 그런 약들을 막 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는 도움이 돼요. 그 약한 위산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아파요. 근데 1, 2주 지났는데 소화가 더 안 돼요. 그나마 그렇게 약하게 나온 위산도 차단을 해버리니까 점점 다른 형태의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혹은 좀 괜찮았다가 재발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빨리 깨달아요. 이 방법을 쓰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분들이 좀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약들의 반응이 강하게 나와요. 항생제를 쓰거나 소염제를 쓰거나 위산 차단제를 쓰면 몸이 힘들어져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식후에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위 백가죽이 얇아져 있고 장기 자체가 근육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육 다른 데서라도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혈액 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게 해줘야지 장기들이 그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전신 근육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바짝 말라있고 근육도 없다 보니까 코어도 무너져 있어서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근육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상체를 펴고 몸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힘들지만 꼬꾸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코어가 강해야지 심리적으로도 강해지고 기운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기운이 상승 기운을 만들지를 못해요. 이걸 이제 한방적으로는 중기하함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있어야 될 강한 힘 자체가 다운이 돼 버려서 모든 장기가 처진다. 그래서 중기하함이라고 해요. 밑으로 빠진다. 나중에 자궁하수, 치질 이런 것 같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펴고 다녀야 돼요. 자꾸 상승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근육 운동을 하고 자꾸 앉아있고 다운되는 그걸 이겨내면서 근육을 조금이라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의학적으로는 다른 처방을 안 써요. 중기하암에는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 보중익기탕의 가장 핵심적인 약재가 뭐냐면 인삼이랑 황기예요. 황기는 기운이 빠지고 흘러나가는 것들을 막아줘요. 모아줍니다. 모아지고 인삼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삼 황기 조합으로 딱 먹으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밥맛이 올라옵니다. 왜 밥맛이 올라오냐면 아까 위장이 처져 있을 때 그 안에 음식이 계속 고여 있다고 했잖아요. 위가 하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황기, 인삼, 보중익기탕 이런 조합으로 처방을 딱 하면 위가 탄력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서 이 고여 있던 걸 소장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고기 안에는 소화제 성분이 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가 가벼워졌어요. 밥맛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 꼭 저혈압이거든요. 피를 생성을 못 해내니까 혈압이 떨어져 있고 아침에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젊을 때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체중이 빠지면서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 빠지면서 근육 빠지면서 위가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의원에 가서 보중익기탕 계열 처방을 받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집에서 백숙에 황기 넣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황기차 드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그냥 만연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좀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혹은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건 좀 착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복진을 해보고 맥을 짚어보면 전부 다 맥이 긴장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나 위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딱 느껴져요. 스트레스는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 영향을 줘요. 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누굴 건드리냐? 심장, 위장 두 개를 다 건드려요. 비상 상황이니까 심장을 굉장히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면 심장이 힘이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의 펌핑 능력이 효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혈액을 많이 소모하는 장기, 소화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져서 소화 능력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심장은 멈추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힘들어도 어쨌거나 자기 할 일을 계속해요. 사실 검사에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표가 안 나. 살짝 난다 하면 좀 두근거린다. 호흡이 깊게 안 된다. 뭔가 언덕을 올라보면 빨리 숨 찬다. 이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는 거는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소화가 너무 안 돼. 사실은 스트레스에 심장이 타격을 받고 그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장은 만져봤는데 경결점도 없고 얇지도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은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장 치료가 아니에요. 심장이 편해지게 하는 치료를 해서 심장을 강화를 하면 위장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뭘 할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에 그냥 걸어야 돼요. 걷는데 이분들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심박수를 올리는 그 운동들을 계속 끼워 넣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60층을 오르고 왔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오늘같이 비가 오고 그러면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단을 30층 딱 오르는 그 과정에서 10층 올랐을 때, 20층 올랐을 때, 30층 다 왔을 때 기분이 달라요. 30층까지 딱 오르면 이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심장이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걸 되게 기분 좋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그게 있더라도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기분의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심장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면 계단을 오르면 돼요. 왜 계단을 오르면 해결이 되냐? 심박수가 130을 넘기는 순간 몸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호르몬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기분도 좋아야 되고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몸 입장에서 기분 좋고 몸을 안정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동에서 바짝 끌어올렸다가 딱 쉬면서 몸이 균형을 맞춥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130회까지 올리지 않으면 심장 리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정된 형태로 못 가요. 근데 운동으로 한번 그 맥을 끊어주면 다시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계단을 최소 20층 정도 억지로 한번 올라보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지속되던 감정의 압박 자체가 해방이 됩니다. 소화기 문제 해결의 초점은 어떻게든 피를 좀 돌리겠다. 증상이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들은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근육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돼요. 위가 얇아진 사람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심박수 130을 가동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의 단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담적, 위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식후에 반드시 10분 걸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림이 나면 돼요. 그거는 피가 돌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겨도 소화제 없이도 이런 행동만으로도 나 스스로 내 몸에 있는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음에 자꾸 그런 약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소화제 처방과 위산 차단제를 계속 쓰면 위는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해도 대신 해줄 애들이 자꾸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의존이 되는 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위산 차단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해요. 그 정도의 강산이 단순히 세균을 소독을 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만 쓰일 것 같죠. 그것보다 훨씬 더 쓰임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위산 차단제를 계속 쓰면 자꾸 입안을 통해서 혹은 음식에 섞여 있던 그 세균들이 위에서 다 걸러지지를 못하고 소장까지 살아 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증식을 해요. 소장은 가급적 무균 상태에서 모든 소화 시스템이 진행되게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균들이 개입을 했어요. 그럼 막 증식을 해. 가스를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자꾸 밥 먹으면 볼록해지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서 볼록해진 이상으로 볼록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밥을 먹은 직후에 배가 안 나왔는데 요즘은 밥을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볼록해진다. 그 소장에서 조그만 음식만 내려가도 거기서 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피를 만드는 거예요. 가스로. 그래서 소장을 무균 상태로 만들려면 좋은 위산이 잘 나와야 돼요. 위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한 산성을 못 견뎌내는 것은 위 점막이 좀 손상이 되고 복구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 점막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매운 거 드시지 마라, 술 드시지 마라, 커피 드시지 마라. 그게 위 점막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 점막이 얇아지면 고통스러우니까 위산 차단제 쓰지, 위산 차단제 쓰니까 몸 안에 세균 증식이 늘어나지, 그러면 몸의 면역이 자꾸 풀가동된단 말이에요. 많은 걸 불러와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하나하나 약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초보감의 제품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혈액순환 잘 시키고 위 점막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초보감 제품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데 가격적 부담 때문에 좀 망설인 분들이 계세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서초보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하시고 거기서 뜨는 할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좀 저렴하게 한 번씩 할인을 하니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